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조금 편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치 색깔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건데요, 상당히 차별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사들 몇 개를 제가 모아서 분석해 드리는데요.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여성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는 현직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그리고 이제 한 분 관련 기사는 차기 대통령, 그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 이 세 분과 관련된 기사를 모아봤어요. 참 재밌는 이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여러분들께서 내리시는 걸로 하고, 저는 저대로 뉴스만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바로 엊그제 이제 대구 달성 사저로 입주를 했는데, 거기에서 국민들한테 밝힌 내용이야 이미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거고, 하여튼 뭔가 본인도 대통령 하면서 다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뭔가 하겠다, 그리고 대구 지역 이 인재들 조금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남은 과제는요,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이번 주에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건강도 그렇고 이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아마도 4월 중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힘을 싣고 있는데요. 자, 하여튼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입주할 때 무슨 일이 있으냐면은, 이 40대 남자, 자기가 인혁당 사건 일종의 관련자다, 피해자다, 이런 얘기를 아니겠어요? 그런데 관련 재단하고 이 경찰 수사 결과 인혁당 사건하고는 아무가 관계없는 사람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 바로 이제 어제인가요? 결국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우선 태도, 그 다음에는 이 경호원의 경호 자세, 이것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의미가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전혀 논란이 없고 아주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오히려 대응을 해서 한 1분, 1, 2분 후에는 바로 이 대국민 메시지를 쭉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쭉 관리해 왔어요. 그러니까 현장 상황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 역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러한 이 불행한 사례도 겪었고, 또 본인도 면도칼 여기 테러까지 당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위기관리 능력이 튀어나다라는 점을 그거 하나만 보고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자연스럽고 태연하고 전혀 뭐라 그럴까요? 이 감정의 기복이 없이 이 상황을 관리한 측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경호원, 이 여성 경호원이 맨 먼저 바로 이 인근에서, 바로 이 대통령 근처에서 뭔가 위협 행동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직감을 하고 바로 두 손을 올려가지고 이 경호원이라고 이제 소리를 외치면서 다른 경호원들도 즉각 방탄판을 이제 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경호하고 그 신변 위협을 막은 것이죠. 이 방탄판까지 펴 올렸으니까. 자, 그러면서 재빠른 그 여성 경호원의 이 동작, 이것이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뭐라 그럴까요? 부각 보도가 되지 않았는데 중국 매체들이 부각 보도하고 있습니다. 부각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 경호원 선발 과정도 까다롭고 철저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경호원의 재빠른 경호 자세, 몸을 아끼지 않는 경호 모습이 굉장히 멋지다. 그리고 온몸을 위협으로 막는 이 여성 경호원이 진짜 존재하는 나라라는 게 참 믿어지지가 않는다. 존경스럽다. 그리고 저 멋진 여성 경호원은 누군지 정말 궁금하다. 이러한 이 호 반응이 중국 이 네티즌들로부터 나왔어요. 이것이 이제 중국 매체를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의 경우에는, 이 여성 경호는 현직 여성 경호원이기 때문에 이 신문과 관련해서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말하자면 보도를 안 하는 게 기본적인 예의죠. 왜냐하면 이 경호원도 그야말로 대통령을 경호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경호원의 신분이 알려지게 될 경우 또 많은 또 이 부작용도, 좋은 점도 있겠지만 부작용도 있잖아요. 최근에 한 작년인가요? 문재인 대통령 내외 그야말로 이 코로나 면역 방역 주사를 놓았는데, 그 주사를 놓은 또 이 간호사에 대해서도 또 굉장히 네거티브한 공세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여성 경호원이 누구인지는 공식적으로는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언론 보도도 나오지 않고 있고, 우리도 다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여성 경호원의 이 경호 자세, 그러니까 엄호하라, 이런 아주 이 급박한 목소리, 그리고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 민첩한 경우 조치 이런 것들이 눈에 띄었는데 대통령의 대응 자세도 상당히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와 달리 말이죠. 지금 이제 제가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김정숙 여사 이 정상회담 할 때마다 많은 논란을 야기한 바 있고 또 청와대에서 은밀하게 하는 이 오만찬 행사도 더러 보도가 돼가지고요 논란을 야기한 바 있어요. 그냥 논란거리야. 얘기하는 것마다. 그런데 지금 옷값이 말이죠. 옷과 브로치, 구두, 핸드백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문제가 되고 있느냐? 이게 진짜 명품 오리지널 제품이라면 돈이 수십억 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이 어디에서 났느냐? 특활비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가 된 것은 이제 그러니까 이걸 밝히라고 했는데 못 밝혔잖아요. 안 밝혀. 뭐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국가 1급 기밀이다. 등등 해서 밝히지 않고 있어요. 예. 밝히지 않고 있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티즌들이 나섰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법만 가지고서는 밝힐 수 없다라고 지금 이제 결론이 거의 다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이 네티즌들이 쫙 지금 업데이트를 시켜가면서 이걸 찾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티즌이 이렇게까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도를 하면 추가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보면 이렇다 해서 그걸 계속 업데이트 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이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조선일보가 지금 인용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 네티즌들이 찾아낸 것만 보면 말이죠. 직접 카운트해 보니까 코트만 24벌, 롱 재킷이 30벌, 그리고요,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 중에서 확인된 것만 의상으로 따지면 178점, 소품으로 따지면 207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12년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 문제에 관해서 검사하지 않다. 이런 강한 비판만을 내놓고 있는데 그렇게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 부인은 지금 어마어마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네티즌들이 찾아낸 걸 쭉 보면 말이죠. 이게 뭐 개인 돈으로 산 건지 이 특활비로 산 건지 돈 출처는 우리가 확인이 안 돼요. 다만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지금 이제 언론에 공개된 것만 갖고 계산해 보니까 어마어마하다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금 올라와 있는 사진을 보면 이 코트가 24벌, 롱 재킷이 30벌, 그 다음에 원피스가 34벌, 투피스가 49벌, 바지 슈트가 27벌, 블라우스와 셔츠가 14벌, 그래서 총 178벌인데요. 이게 뭐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고 그냥 보통이다 하면 보통이고 이런 자기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이 옷이 178벌, 많다 작다를 떠나서요. 이게 과연 제가 보기에는 브랜드가 뭐냐? 예, 이게 우리 국내 그야말로 소상공인들, 중소업자들이 만든 정말 우리 국산품인지 아니면은 전부 다 명품인지,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한 벌 가격이 얼마냐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대통령 부인도요, 공직자 부인이잖아요. 그러면 공직자 부인에 맞는 검소한 의상을 갖춰야 돼. 예. 속에서 문 닫아놓고 안방에서만 입는 옷이야 비싼 걸 입든 싼 걸 입든 관계가 없죠. 근데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또 다양한 행사가 있잖아요. 그럼 행사의 성격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 예, 그러려면 이제 국산이 좋을 수도 있고 외국산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특징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찾아내야 돼. 그래서 제가 네티즌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옷 사진만 가지고서도 이게 어떤 브랜드인지도 찾아낼 수 있으면 찾아내달라. 예. 그래야 제2의 김정수이가 안 나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액세서리, 한복 놀이개가 쉬운 1개, 51, 스카프하고 머플러가 3개, 목걸이가 29개, 반지가 21개, 브로치가 29개, 팔찌가 19개, 가방이 25개, 총 207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양적 숫자도 물론 중요하고 의미가 있겠지만은요. 이 브랜드가 뭐냐 이거예요. 가격이 뭐냐. 이거를 좀 따져달라. 예.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까지 업데이트한 네티즌 얘기가 총정리한 건 아닌데 너무 많아서 정리하기가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했다고 하는데요. 이 네티즌들이 좀 연합해가지고요.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계산을 하셔라. 이렇게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착용한 의상, 소품과 외관이 비슷한 명품 브랜드 제품을 찾아내서 대조 작업을 지금 벌이고 있고, 지금 이런 제품들이 명품일 경우에는 의상료가 수십억 원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최근에요, 이 명품 까르띠에 펜드더 까르띠에 브로치라는 제품, 이게 제품이 2억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해당 제품은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아니야, 그거 2만 원에 불과한 모조품이 하는데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2만 원짜리 모조품 쓰면 되겠어요? 일단 모조품은 무조건 써서는 안 되죠. 이건 뭐 국내법도 위반이고 국제법도 위반이고 이거는 기본 소양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그게 이 지지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자,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2012년도에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당시 진성중 대변인요, 지금 뭐라고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난했냐면 2004년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3년간 사진을 조사해 본 결과 디자이너가 맞춘 133벌의 여성 정장을 입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맞춤복의 최저가 수준이 150만 원인데 이것만 계산해도 총 옷값은 1억 9,95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서 상급 디자이너의 옷을 입는다고 가정해서 300만 원씩만 계산하면 총 3억 9,900만 원. 야, 이건 검소한 액수가 아니다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까르띠에 이 브로치 하나만도 2억 원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3억이 문제가 아니라 30억도 넘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 가상적 추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거 참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말이죠, 어떤 형태가 돼서라도, 지금 이제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부끄럽게 알고 말이죠, 김정순 여사 사실대로 밝혀라 라고 저는 주장을 그리고 요구를 촉구를 하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요, 이 김건희 여사 이제 당선인의 부인, 최근에 말이죠, 집사부 일체 SBS 예능 여기에서 그야말로 뭐 이게 컴퓨터 TV를 통해서 다 나온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조선일보 이해운 기자가 분석했어요. 자, 그러면서 앞으로 윤석열 당선인 부부의 이 관저가 어떻게 꾸려질 것인지 한번 예측 전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저도 미술관처럼 꾸밀 것 같다라는 그러한 평가와 전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당선인 현재의 사저죠, 이 아크로 비스타의 이 사저를 이해훈 기자가 이게 분석을 쭉 한 걸 보면 이게 예술품처럼 배치가 아주 가구하고 그림 이런 것들이 집에 잘 빛이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분석을 했는데 제가 뭐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들 실감이 안 날 테니까 제가 자세하게 분석을, 이 기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참고적으로요, 한남동에 있는 육참 공간 관저가 지금 현재로서는 유력하고 나중에는 용산 국방부 경내에 대통령 관저를 신축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걸로 볼 때 이 김건희 여사의 현재 사저 인테리어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요, 윤석열 당선인 부부의 인테리어 취향을 보면 기존 공간은 그렇게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림과 가구를 돋보이게 잘 배치해가지고 집을 갖다가 미술관처럼 보이게 하는 아트피스 인테리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말이죠, 다은중은 작가의 그림이 그림이 지금 거실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그림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이 자택 현관에서 말이죠, 안방으로 이어지는 벽에 김연우 작가의 작품 바다 모래 수학 드로잉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예,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당선인이 직접 구입한 작품인데 작년 5월로 이 작가와의 인연이 거슬러 올라가요. 근데 이 작가는요, 이 김현우 작가인데 다은 중옥을 있는 작가예요. 그래서 이 작가는 학창 시절 수학 시간에는 숫자와 좌표, 도형을, 그리고 음악 시간에는 수많은 음표를 노트에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노트에서 캔버스로 포스카와 아크릴을 사용해 옮겨졌고 2017년에 개인전을 시작으로 해서 픽셀킴이라는 이름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작가라고 해요. 근데 작년 5월에요, 이 작가의 아버지가 검찰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총장이잖아요, 윤석열 총장. 그 아들 개인전에 초대를 했어. 그래서 이 당선인이 수행원하고 전시회를 찾아갔어요. 거기서 이제 산 거예요, 쉽게 보면. 그래서 1시간 가까이 이 작가의 작품을 쭉 감상하고 나서 이 당선인은 파랑과 노랑, 주황 바탕에 김 작가 특유의 수학 공식이 빼곡하게 그려진
이 작품을 구입해가지고 거실에 걸어 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의자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검정 데이빗, 긴 의자예요. 자, 그런데 이 다운증후군의 김 작가를 작품을 보고 앉을 수 있게 딱 배치를 해놨는데, 이 의자는요, 프리츠 한센의 PK8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덴마크 디자이너 폴 켈홀름의 재능이 고스란히 담긴 제품이라고 합니다. 현재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 뉴욕 가신 분들 모마 현대미술관 가보셨을 거예요. 저도 뉴욕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했기 때문에 여기 가봤는데, 여기 작품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렇게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연구 소장 중인데 의자에 앉아서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진열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쪽 벽면에 놓인 은색 수납장이 있는데, 이거는 요즘 유행하는 모듈, 이 부품, 모듈 가구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885년에 스위스 출신 철공업자 이 울리히 세러가 설립한 세계 최초의 모듈형 가구 브랜드 USM 제품으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움 미술관 아트숍에도 설치된 제품인데, 다양한 컬러와 사이즈로 구성된 부품을 사용자가 취향과 쓰임에 맞게 형태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단순한 구조에 언제든지 변형이 가능하고 여러 번 조립해도 망가지지 않는 내구성과 실용성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USM의 모토는 뭐냐?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이렇게 조립된 수납장에는 책, 연필꽂이, 검사 시절 명패까지 적절히 잘 놓여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의자 앞에 놓인 소파, 흰색 소파인데요. 이거는 이태리 브랜드 폴리폼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 1942년도에 탄생한 브랜드인데, 모던한 스타일의 마감 처리가 강한 것이 특징이고요. 건축가 피에로 리소니, 그 다음에 장마리 마소 등과 함께 일해서 건축가들이 사랑하는 가구 브랜드로 알려져 있고, 앉는 부분이 넓고 넉넉해서 앉기뿐 아니라 눕기도 편하다. 그리고 한국인의 소파 사용법에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르판 조명이 비추는 모던한 주방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개성이 강한 거실과 달리 부엌은 트렌디한 소품들로 가득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탁 의자는 프리츠 한센의 대표작인 시리즈 7 체어와 라팔마의 스툴, 그 위 조명은 베르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리즈 7 체어는요, 프리츠 한센의 대표적 라인업 중에 하나인데, 덴마크 디자인 거장 아르네 야콤센이 디자인해서 1955년부터 생산한 제품으로 지금까지 약 900만 개 이상이 판매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 7이 마주보고 있는 등받이 형상으로 국내에서는 배우 이범수, 남궁민 등이 갖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그래요. 그리고 작년 국내 판매량은요,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오래 앉아 있어도 허리는 안 아프지만은 합판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엉덩이는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윤 당선인 집 시리즈 7 체어에는요, 방석이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님용 의자로 식탁에 놓인 검은색 신스툴도 젊은 층에게는 인기가 많은 이태리 마카토 형제가 설립한 브랜드 라팔마라고 합니다. 길고 높은 두 의자가 한 세트처럼 조화롭게 식탁에 놓여 있다고 해요. 그리고 검은색 식탁과 의자에 포인트를 주는 것은 색색의 빛을 내는 베르판 조명인데, 덴마크의 전설적 디자이너 베르너 펜톤의 독창성과 실험주의가 잘 드러난 작품이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69년에 디자인한 것인데, 3개의 스틸 체인, 5개의 내부 반사기, 투명 아크릴이 둘러싸아가지고 1개의 조명만으로도 포인트 인테리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예슬 조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강소 그림도 있고요, 책가도가 걸려 있는데, 언뜻 보면 굉장히 트렌드해 보일 수 있는 인테리어에 무게감을 주는 것은 바로 한국 실험미술의 선두로 꼽히는 원로 작가 이강소의 1994년 작품 무제 94045 하고 민화 책가도를 바탕으로 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폭이 1m 크기의 이강소 작품은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거래가 되는 원화가 아닌 판화라고 합니다. 예. 보통은 원화가 있고 판화를 후속 제작하는데, 이 작품은 원화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1995년에 리소그래피, 즉 석판화 기법을 통해서 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작품은 조선시대 정조가 문치주의와 실용주의 정치 철학을 강조하면서 지시했고,
단원 김홍도가 처음 그려진 것으로 알려진 책가도라고 합니다. 이 책가도는요, 책가도로 제작된 이 명품 그림 중 한 폭을 현대 작가가 모사한 이 작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학문과 도덕을 중시하는 유교 국가였던 조선의 아이콘과도 같은 작품인데, 그림에는 책과 함께 당시 청나라에서 수입한 신문물, 장수, 출세 등을 기원하는 물건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조이선 꾸민파의 대표는요, 윤 당선인 부부의 집 인테리어는 편안함을 강조한 모던 실용주의다. 유행을 쫓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스테디한 인기를 가진 디자인 가구를 아트피스처럼 모아서 10년 가까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이 정도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뭐 역시 김건희 여사가 그야말로 코바나 컨텐츠 전시 기획 전문 이 업체잖아요. 이 전문가다운 식견과 그리고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꾸민 실내 분위기, 그리고 가구와 소품, 그리고 미술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거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섬세하면서도 예술적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 김건희 여사의 이 솜씨하고요, 김정숙 여사처럼 지금 보도만을 가지고 본다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유행에 민감하고 또 이 고명품 이 선호 추세가 강한 김정숙 여사하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세 명을 말하자면 이건 뭐 지도자급이잖아요. 예, 이런 분들의 말하자면 그 일상생활의 한 단면을 여러분들께서 비교해 보시는 것도 일요일날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요, 이 김건희 여사의 이 내부 이렇게 미술품이라든가 가구 소품 상세히 브랜드까지 다 제가 소개했어요. 이걸 보시고 또 이 내부 살림살이 좀 바꾸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